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2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오늘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어제도 시장이 따뜻하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화요일 날 반등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예, 제가 화요일 날 반등은 좀 찝찝합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자마자 수요일 날 좀 무너졌고 목요일 날 어제 반등은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갈 겁니다. 코스닥이 올라가더라도 반도체 소부장만 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반도체 장비 쪽들 대부분 상한가. 네, 이게 바로 주도주 매매예요. 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까지는 찝어드리진 못하지만 레벨업 방송을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뭐 시장을 예측해서 맞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을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주도주를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심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양시장 반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생방송과 방송 스케줄 때문에 하이라이트밖에 보진 못했지만 축구도 체코를 역전했다고 하면서 2대1로 쾌승을 거뒀다. 오늘은 여러모로 굉장히 마음이 가볍게 마감 방송을 좀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축구는 16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왜 그러냐면 이제 4개 팀들 중에 이제 결어가지고 16강을 올라가는 건데, 뭐 실제로 멕시코는 주최국이니까 개최국이니까 조금 뭐 비긴다 아니면 진다 손 치더라도 남아공은 최약체잖아요. 그럼 남아공을 이기면 아무리 멕시코한테 지더라도 2승 1패니까 예, 조별리그에서 2승을 하면 올라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예, 정말 뭐 낮은 확률로 이제 뭐 체코도 뭐 이기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2승 1패 하면, 그러니까 2승을 하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월드컵 얘기를 왜 이렇게 오늘 하냐라고 한다면 뭐 기분이 좋기도 하고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체코를 이겼기 때문에 남은 경기 2경기가 멕시코, 남아공, 그렇게 강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2번 게임 중에 1승은 무조건 할 것이다. 그래서 16강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확률이라고요. 월드컵도 이런 확률로 하는데 주식도 더 올라갈 섹터에 확률적으로 앉아있으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저희 회원분들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실리콘 캐패시터를 제가 정리를 하고 반도체로 절반을 몰아붙였다고. 네. 제가 그래서 3개나 4개 종목, 요즘에 4개를 하지만 4개 종목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 2개 종목 같은 경우에 중에 오늘 한 종목은 상한가를 갖고 한 종목은 한 20% 올라가고 또 나머지 종목은 한 10% 올라가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의 확률을 맞추는 것처럼 주식도 확률이 높은 쪽에 수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은 왜 맨날 반도체만 가? 도대체만 반도체만 가는 시장 언제 끝나? 그게 아니고요. 반도체만 가는 시장이니까 반도체에 빨리 가서 자리를 맡으셔야 돼요. 조금 늦더라도.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 지금 시장에 탑재되어 있으셔야 주도주를 빨리 잡고 일주일에 얼마 수익, 일주일에 얼마 수익,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실적을 낼 수가 없어요.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실력 차이가 나냐? 주식이라는 건 뭐 실력이 꼭 좋거나 뭐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거의 이제 운이 많이 가미가 돼야 되지만 어디서 노련미가 보여지냐? 시장이 강세장으로 올라올 때 본전으로 올라올 것이냐,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것이냐가 가장 저는 실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유료로 방도 운영을 하지만 결국에 이제 무료로 항상 이렇게 레벨업을 찍어드리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걸 항상 유튜브에 띄워드리잖아요. 그런 걸로 참고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분들이 시장을 이긴다라는 표현은 저는 안 좋아해요. 시장에서 크게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재밌어요.
일본 시장의 시가총액 1위가 도요타였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도요타를 제치고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일본 시가총액 1위에 올라왔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현재 반도체만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과 짜증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받아들이시라고 했죠. 지금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도 웬만해선 반도체 관련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도 우리 친구인 일본도 시가총액 1위 도요타가 그렇게 잘 나가는 도요타가 키옥시아한테 제껴졌습니다. 대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TSMC가 1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00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렌드는 반도체여야만 하고 AI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랑 달라요. 왜? 지금의 반도체들은 돈을 버는 속도가 주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6월 15일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예측치가 나오게 되면 아마 반도체로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대만, 일본, 미국도 똑같다. 받아들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반도체는 꼭 30% 이상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은 저는 이게 이제 악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면 오늘 이제 종목들을 딱 보시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이에요. 근데 제가 적어놓은 건 ETF 리밸런싱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어제 했던 것 같아요. 어제 팍스경제TV에서 요거를 제가 한 15분 정도 강의를 시켜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ETF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얘네들이 33%, 33%, 33%인데 삼성전기가 최근에 한 300%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ETF 비중 내에서 삼성전기를 원래 33%만 맞춰놔야 되는데 주가가 의도치 않게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이 50%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ETF는 강제적으로 삼성전기를 매도해서 비중을 33%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본시장법입니다. 멘토님 그냥 좀 안 팔고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예외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무조건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떨어질 때도 안정적이게 떨어지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덜 떨어지게 비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기관에 어쩔 수 없는 매도가 나옵니다. 기계적인 매도. 지금 외국인이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를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여태까지 계속 매도하는 이유가 뭐랬죠? 비중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ETF에 들어가는 특히나 삼성전기가 조금 많이 올라서 지금 저격이 되고 있거든요. 좀 많이 겨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기가 약간은 주가가 힘에 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ETF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그쪽에 이제 ETF의 리밸런싱 대상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상방향으로 올라가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수출 기업, 특히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에게 달러 환전 요청한다라는 건 뭐냐면, 달러를 벌었잖아요. 네. 수출의 대부분이 반도체잖아요. 근데 그 달러를 원래는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가 세지고 달러가 약해지겠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에 다시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달러를 못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수출 기업한테 달러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좀 환전 좀 해줘라. 라는 건데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현재 뭐 반도체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서로 힘들 때 또 도와주는 게 또 우리나라의 정서상 맞고 아마도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달러벌이를 정말 잘했는데 외화벌이를 한 돈을 원화로 바꾸기까지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이 될 거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들한테 뭔가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법인세를 조금 인하를 해준다든지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저는 그런 게 좀 서로 딜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AI CEO가 국내 방문을 합니다. 다음 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오픈AI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DS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고는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젠슨항에 와서 퍼포먼스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도 또 방문 기업들이나 어떠한 얘기가 아니면 어떠한 MOU 얘기가 나오면 그 종목들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도 확 돌려내죠. 결국에는 실력이 있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세론으로 빠지더라도 밑에서 또 사면 됩니다. 예,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1년 내에 상장하겠다. 오픈 AI는 지금 엔스로픽에 밀리지 않으려고 빠르게 상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스페이스 X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엔스로픽과 오픈 AI도 굉장히 수급을 또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강세협정과 약세협정 보겠습니다. 강세협정 반도체 장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로봇이 쉬질 않네요. 조금 쉰 것 같았는데 바로 올라와주고 전력기기와 전선은 약세업종에 있을 때 제가 절대로 겁먹지 마셔라. 오히려 싸지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기기 쪽은 저는 여전히 앞으로 AI에 대해서는 반도체 다음에 전력기기 원전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강세로 못 가는 게 지금 원전이긴 한데 저는 원전은 뭐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오늘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좋았습니다. 역시나 카카오는 오픈 AI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네이버는 오픈 AI보다는 엔스로피까지도 네이버를 좀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만나고 엔스로픽도 만나고 오픈AI의 샘 올트먼도 만나고 야 네이버가 역시나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이구나 라는 게 시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이버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뭐 LG전자 같은 LG그룹주들보다는 확실히 덜 빠졌다가 튀어오르는 것도 세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네이버는 홀딩하시는 게 좋다. 약세는 오늘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전혀 가는 게 없어요. 알테오젠 정도가 약간 강보합 정도 마무리고 나머지는 지금 뭐 올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D&D 파마테, 리가캠, G2G 알테오젠도 좀 빠지고 있네요. 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빠지는데 수급을 뺏기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백화점과 소비주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백화점들은 많이 빠지진 않는데 저는 소비주가 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소비주단 그러니까 뭐 피부 미용 쪽, ECM 쪽, 그 다음에 호텔 관련된 종목 뭐 이런 기타 등등등 이쪽도 조금 봐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7월과 8월 이제 7월이 오잖아요. 7월과 8월은 극성수기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호텔 예약이 안 된다. 뭐 BTS 이제 부산 오잖아요. 부산 와서 어떻게 뭐가 잘 팔렸다. 그러면 소비주 대장주인 뭐 화장품이라든지 스킨부스터, 호텔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올라가면 또 멈출 줄 모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기회를 보시면 좋다. 다만 제약바이오는 좀 기다리셔라. 요거는 수급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좀 납두시고 백화점은 너무 올라서 저는 매력적이진 않아요. 저 백화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원래 되게 좋아했습니다. 백화점은 X고 그냥 소비주 쪽, 이쪽 ECM, 스킨부스터 그 다음에 호텔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시장에서도 이기고 월드컵에서도 이긴 우리 모두 대한민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